지금 이제 네. 공천 과정이 진행되고 경선도 진행되고 네. 있지만 네. 언론에서 가장 부각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게 네. 민주당이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냐? 갈등이 많다 이런 근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등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그대로 가면은 국민들이 과연 환영을 하실까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있고 좀 개혁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어느 정도 물갈이가 필요하고 또 더 참신한 새로운 인재들도 정치의 새 모습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존 의원님들은 떠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네. 또 불만도 나오고 뭐 탈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를 좀 개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순일 수 있는데 이것을 마치 싸움이다. 문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계속 같은 멤버가 똑같이 가야 된다. 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지금 현역들 다 공천을 줘서 맞아요. 잡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공천받은 사람의 평균 연령이 네. 59.8세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올라갔어요. 연령도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네. 지역구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나오고 물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전의 모습에서 전혀 혁신된 바뀐 것이 게 없다. 없고 그리고 이제 여성의 비율도 10%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혁신이라고 했지만 더 구태스러운 공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잡음이 없는 거예요. 주기로 했던 사람 다 주니까. 네. 근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고 또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잘 싸울 사람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잘 싸울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새로 영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누군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네. 수 없는 점이 있는데 이게 너무 갈등으로만 비춰서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새술 네. 세부대의 그런 네네. 기조를 가지고 네네. 황골 탈퇴를 해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게 뭐 이제 부각이 그러니까 네. 시끄러운 부분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 언론의 네. 습성도 있고 네네. 그런 걸로 해서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네. 혁명, 혁신, 네.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네네. 저는 이렇게 개혁이 보고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저를 이렇게 현역 의원님과 경선을 붙인 경선. 것도 일종의 개혁의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혁신 과정이다. 네, 그분은 굉장히 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뭐 계시고 그렇게 볼수 하지만 있죠. 그분이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네. 아쉬웠던 점들도 있고 또 그 해결되지 않은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쫓아내고 저를 꽂으면 그게 또 다른 분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겨봐라. 네. 경선을 통해서 이겨봐라. 그런 취지로 저를 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개혁에 과제를 부여받아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잘 받아 안아서 꼭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혁신위에서도 계시면서 민주당 내부를 보셨고 네, 지금 네. 인재영입이 돼서 직접 이제 플레이어로 뜨게 네. 되셨는데 네, 사실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국민들의 바람과 네, 개혁의 열망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180석을 가진 야당이었지만 네, 여당일 때도 있었고 네. 야당이었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지금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 또 들어선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네, 이런 네. 얘기는 좀 많이 듣고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제대로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국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돼서 그 목소리가 입법부, 네,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네, 또 정권 견제하는 차원에서 네. 다 돼야 되는데 네, 교육하고 또 아까 복지를 말씀하셨지만 네, 검찰 개혁 문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법률가시니까 네, 변호사시니까 많이 좀 제가 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예. 예전에 그 사법연수원 시절에 네. 검찰의 문제점을 많이 느꼈죠. 그때 검찰의 인턴처럼 이제 15. 네, 15 역할을 네. 하면서 그때 정말 안 맞으셨어요, 잘? 검찰. 제가 15였는데 네. 그 검사님들이 네. 호텔로 15대를 부르더라고요. 호텔로요? 네, 호텔에 무슨 술집을 부르는데 오. 갑자기 이제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들어와서 과일을 깎아주고 그 영화에서나 보던 네, 그런 네, 장면 그러더니 아닌가요? 또 어떤 분이 와서 결제를 또 하시고 검사가 아닌 다른 네, 사람이 네. 와서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변호사로 가야겠다. 법조인을 시작했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제가 참여연대 처음 갔을 때 네. 법조계의 문제점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 책이 망해가지고 안 팔렸는데 네. 하여튼 젊은 변호사의 고백이라고. 오. 예. 제목은 좋은데. 네, 네, 제목은 좋죠. 많이 안 팔린. 예, 많이 안 팔린. 그래서 법조계 네. 제가 그때 많이 느꼈던 거 이제 제가 그 저의 이력이 이제 대형 로펌에 있다가 시민단체로 옮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득권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아. 이제 그 문제가 기득권들에겐 쉽게 풀리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왜 어려운지 그런 과정을 제가 많이 느낀 거죠. 예. 네, 그래서 특히 검찰의 문제점이라든지 법원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반드시 좀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관련된 역할도 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불거져 있는 것만 봐도 고발사주 의혹도 지금 그렇죠. 뭐 공수처에서 네. 뭐 대통령을 또 이제 입건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네, 뭐 네. 수사는 뭐 지금 당장 못 하니까 네, 너무 정치적이죠.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오마이 TV에서도 계속 이 사안을 네네. 파헤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오마이 TV 오연호가 묻다라는 네. 저희 이 코너가 네. 있어요. 거기서 네네. 보면은 뭐 이성윤 지금 후보가 됐죠. 이성윤 네. 후보, 뭐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라든가 네. 조성은 씨 네. 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풀리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과연 왜 손준성 검사는 왜 네. 수정관인데 왜 피해자를 대통령 다시 검찰총장 네. 이 부부와 네. 한동훈 검사장을 해서 네. 왜 이거를 했을까? 풀리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예. 사실 다 한 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족이다. 네. 제가 느낀 거는 예. 그 법조계 특히 핵심적인 그 인원들은 서로 너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죠. 그래요. 네. 계속 같이 지내왔고 끈끈하게 지내왔으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오. 끈끈하고 한 가족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인이다, 뭐 윤석열 사단이다, 윤석열 네. 라인이다 하면은 네, 거의 그렇죠. 한 가족처럼 한 가족이다. 느껴진다. 네, 그렇죠.